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또 방어진을 잘 세운다면은 이 부분에서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포트 체력을 좀 더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작전 타임에서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감독에는요, 토마토 투수자문 유성춘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좀 분위기 어떠세요? 네, 상당히 좀 좋지가 않죠.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연초에 좋지가 못한데 현재까지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오늘 제가 제목 자체를 트라우마 극복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네. 최근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것이 뭐냐면 시장이 어떤 좀 시스템적인 위기, IMF 때나 또는 그 금융위기 때처럼 어떤 시스템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나가는 진통 과정이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초고속 성장을 30년 이상을 해왔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작년도 이제 7% 성장률이 깨지면서 산업 패러다임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미국은 또 경기 좋다고 또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금이 결국은 선진 증시 쪽으로 쏠리면서 채권 쪽으로 요즘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국채 쪽으로, 안정적인 쪽으로. 그러다 네. 보니까 신흥국 쪽에서 자금이 이탈하게 되고요. 네. 특히 원자재 중심의 국가 중심으로 이게 찾아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제조업 중심이긴 하지만 또 네. 중국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같이 휩쓸려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정책적인 대응을 잘해 나간다면 안정을 찾는 계기가 1분기 중으로 만들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매크로적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체크 포인트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체크 포인트 공개합니다. 총 3가지네요. 시스템 위기 가능성, 중국 정부 정책 대응, 마지막으로 인구 구조와 장기 저성장입니다. 먼저 시스템 위기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뭐 정량적으로 퍼센티지를 혹시 매겨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세요? 50%? 지금 아마 조금 더 시장은 좀 진통은 겪을 걸로는 보여요. 네. 그래서 좀 더 지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이 예전에 장기 저성장으로 빠지고 이기 국면에 돌입했을 때 네. PBR이 한 0.9배 정도 그러면 1,700포인트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17,000이죠? 니케이 225 아니, 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요? 우리나라가 빠진다면 제 생각에는 한 1,700포인트대까지는 빠질 수 있는 국면인데요. 네. 그러려면은 좀 단기적으로 더 추가적인 이기가 찾아와야 되는데 제 판단에서는 그런 시스템적인 이기로까지는 치닫지는 않을 걸로 판단돼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 넉넉고 있고 미국이 나몰라하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버리면 네. 상당한 이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정책적인 조율을 통해서 결국은 합의점을 찾아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시스템적인 이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지금은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기 저성장에 빠져나가는 그런 빠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시스템적인 이기보다는 아주 지루한 그런 기간 조정이 이어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는 박스권 자체 상단을 우리가 2200포인트를 뚫어내는 그런 흐름은 네. 상당히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단지 밑으로는 조금 더 열어두고 한 1700까지는 열어두시되 그 이하로 어떤 시스템적인 이기 때문에 폭락하는 네. 그런 흐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림을 하나 보면서 네, 지금 시스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크지 않다고 보고 지금 있어요. 자료 좀 설명해 네네. 주세요. 자료를 제가 하나 만들어 와봤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IMF 때하고 금융위기 때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외환 보유고라든지 추가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일단은 외환 보유고 중심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외환위기 겪을 때, IMF 겪을 때 보시면은 외환 보유고가 GDP 대비해서 비중이 97년도에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3.5%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외환 보유고를 늘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GDP에서 한 25% 내외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예전 같은 그런 IMF급의 그런 위기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미국 금융위기 부분도
저는 당분간은 중국이 약간 진통 과정을 겪고 홍콩이 진통 과정을 겪지만 추가적인 리스크 확대로는 가지 않을 거다. 중국이 결국은 정책적인 잘 대응을 할 거라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조금 악화된 부분이 뭐냐면 부채가 좀 많이 늘었어요. 부채가 그쵸, GDP의 가계부채.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대까지 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약간의 이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네. 될 수 있지만 타 국가 대비, 그래서 다른 신흥 국가 대비해서 보면은 30%대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는 오히려 다른 신흥국들, 특히 유가의 폭락 때문에 지금 원자재 관련 또 그쵸. 중동 국가들이 상당히 위기를 맞이하고 네.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네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결국 미국은 경기가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미스를 이번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네. 위기 국면을 좀 빨리 우리가 회복할 거냐, 돌파하느냐, 아니면 좀 상당히 진통을 더 겪고 갈 거냐의 문제인데요. 작년 8월 달에 중국 시장이 상당히 많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위안화. 네, 이하나 네. 철학 부분 때문에 이제 폭락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극복했던 과정들을 보면은 상당히 신속하게 정책적인 대응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보면 실기했던 부분들을 좀 먼저 보면은 서킷 브레이크 문제. 아, 맞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마추어틱하게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투심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쵸. 그런 원인이 좀 됐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 이제 SDR이 편입이 됐잖아요, 이 하나가. 그쵸. 그러면서 중국 당국에서는 유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물가는 좀 안정적으로 흐를 거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네. 이 하나 철화를 의도적으로 좀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밴드 폭을 넓히면서 의도적으로 유도를 했고 그러면서 이 하나 철화의 폭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그쵸.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하나 들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니까 겁이 나니까 팔고 나가버리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또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 7월 달에 이제 시장이 폭락하면서 중국 당국에서 5% 이상 대주주들에 대해서 지분을 갖다가 매도를 제한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1월 초에 풀렸잖아요. 푼다 그랬다가 네, 다시 근데 또 지금 그대로. 다시 3개월에 그쵸. 5% 이상 대주주들의 1%까지만 매도할 수 있게 이제 해놨는데요. 그 부분도 아마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중국 당국도 이제 네. 그런 부분을 다 다시 조치를 취한 거죠. 서킷 브레이크 제도 없애버리고 또 추가로 돈 풀고 네.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대주도 지분 또 매도를 제한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정책적으로는 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별로 바꿀 건 없어요. 네, 되돌린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시면은 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작년 8월 이후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 중국이 지준율과 금리 인하를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그때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을 찾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예전 같은 강력한 효과는 나와주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저선이 코스피 지수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산업적으로 연관관계가 많다 보니까 중국의 저런 파격적인 경기 부양책들이 나올 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반응을 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우리 시장의 반등 시발점은 중국의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시장 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어제 6천억 위안 넣는다고 하면서 시장은 오히려 지준율 인하와 이 부분이 없어질 것이다. 기대감 사라지면서 크게 밀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신뢰를 많이 좀 잃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근데 제 판단에서는 결국은 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네. 그런 소규모의 그런 부양정책보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와야 될 신호는 네. 적극적인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시장에서 반응이 좋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만 좋아지고 있지 네.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신호가 시장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마 시장은 그렇군요. 안정을 찾을 것이고요. 신흥국 쪽으로도 자금이 다시 네. 돌아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간략하게 볼게요. 네, 이 부분은 말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맞아요. 이거는 시스템적인 얘기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 쪽으로도 그렇고요. 중국에 기대해 있는데 그 부분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인구 구조적으로도 결국은 고령화로 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장기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또 기회 요인이 있다. 그런 기업도 잘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 지금 1800 초반대에서는 저는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네. 종목별로는 사도 된다. 특히 1800 이하에서는 거의 시장 PBR 수준이 0.9배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고 좋은 기업들 찾아가야 되는데 역시 낙폭 가대주 위주로만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시장 성격에 맞는 게 성장성이 담보되는 뭐 헬스케어 업종이라든지 전기차 쪽, 헬스케어도 너무 오른 기업들보다는 뭐 시젠이라든지 좀 안 올랐던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이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 쪽도 많이 오른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요새 좀 많이 빠졌던 뭐 삼성 SDI를 비롯해서 주변 종목군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CJ ENM이나 뭐 CJ CGV 같이 미디어 콘텐츠에서 지배력 있는 기업들, 특히 네. 중국 시장으로 진출한 기업들,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콘텐츠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걸로 보이거든요. 응팔의 요번에 히트를 보더라도 CJ 그런 ENM. 케이블 업체에 대한 관심을 네. 계속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경기 변동에 상관없는 그 음식료 쪽이나 유틸리티 업종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쪽도 최근 주가 움직임이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전 타임 가져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라우마, 하지만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좀 봤는데요. 작전명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작전 포인트는 단기 트레이딩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1800선 근방에서는 좀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헬스케어나 전기차, 미디어 콘텐츠, 소비재, 음식료와 같은 소비재 쪽으로 집중하면은 또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요즘 작전타임에서 나오는 전략들이 대체로 좀 공통분모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금 소비재 쪽으로 좀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어려운 장세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 오늘 시장에서 좀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 들고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좀 출렁거리는 증시 가운데서 안전띠 든든하게 매시면서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